네, 자, 우리 마음속의 상처를 들여다보고 또 치유의 방법을 고민해보는 힐링타임 시간입니다. 네, 오늘 다룰 주제 먼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취준생 아들을 둔 40대 여성입니다. 아들이 계속되는 취업 실패를 겪더니 사람들과 만나지도 않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어서 걱정이 많았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다시 공부도 시작하고 친구도 만나 마음이 놓이는가 싶었는데 좀 과하게 자신감이 넘치는 거예요. 몇 군데 회사에서 전화가 올 거라 하거나 개인 사업을 하고 싶다거나 하면서 여기저기 다니는데 너무 달라진 아들 때문에 불안하네요. 네, 오늘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신동훈 선생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동근입니다. 네. 요즘 봄이 되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한껏 들뜨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신병원에서는 해마다 봄이 되면 초긴장 상태가 되곤 합니다. 네, 그런가요? 왜냐면요. 바로 기분이 너무 들떠서 문제가 되는 양극성 장애, 일명 조울증 때문인데요. 예. 오늘은 냉정과 열정 사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조울증에 멋지네요.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변에 보면 이제 그 기복이 정말 심해서 이제 기분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이런 분들이 뭐 가끔 계신 것 같긴 해요. 예. 사실 기복이 크다고 해서 조울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예. 조증이라고 하는 건 기분이 들뜨고 흥분되고 이런 상태를 얘기하는데 보통 일주일 이상 지속하고요. 반대로 우울증의 경우는 기분이 가라앉고 우울한 상태가 2주 이상 지속을 합니다. 그리고 조증 상태가 한 번 이상 나와야만 우리가 조울증이라는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예. 조증 상태의 경우는요. 기분이 좋아지고 자신감이 넘치다 못해서 과대망상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데 밤에는 잠을 잘 못 자고 또 말이 많아집니다. 쾌락을 추구하고 그런 행동이 늘어나고요. 목표 지향적인 그런 행동도 역시 늘어납니다. 생각의 진행이 너무 빨라서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조증 상태의 경우에 충동 조절 능력, 그리고 현실 검증력, 판단력 등이 저하되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 행동을 보이게 되고요.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를 일으킨다든지 끔찍한 재앙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조증 상태는 입원 치료를 필요로 합니다. 반면에 우울증의 경우는 기분이 우울하거나 흥미가 저하되고 잠이 잘 오지 않게 됩니다. 식욕과 성욕이 저하되고 쉽게 피로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 같다는 생각이 들고 부정적인 생각이 늘어나며 절망감에 빠져서 죽고 싶은 생각이 들게 되기도 합니다. 일부 환자들은 우울증 시기에 자살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조울증이라는 건 조증과 우울증이 교대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건가요? 꼭 교대로 나오는 건 아니고 다음번에 조증이 올지 우울증이 올지 알 수는 없는데요. 네. 일반적인 경과는 시작은 대부분 우울증으로 시작을 하고 또 정상적으로 살다가 언젠가 또 들뜨게 되고 그래서 뜨거나 가라앉는 게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중간에는 완전히 또 정상적인 삶을 산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치료를 받지 않았을 때는 평생 동안 한 10번 이상 재발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 또 이게 조울증이라는 게 유전이 되기도 한다면서요? 네. 그 정신과 장애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그 유전이 좀 높은 편에 해당을 하는데요. 네. 부모 중에 한 분이 조울증일 때 자녀가 생길 확률은 약 20%, 즉 5명 중에 1명꼴 정도를 생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그래서 저희 부모님 세대 보면 5명 이상 낳는 경우가 많았으니까 이 병이 대를 잇는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신병이 대를 이었다든지 어떤 집안에서는 천재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집도 있었고요. 어떤 집에서는 자살이 대를 잇는다 이렇게 되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작가 해밍웨이의 경우에는 아버지, 본인, 남동생, 여동생, 손녀까지 쭉 대를 이어서 자살하는 그런 경우를 볼 수도 있었습니다. 방금 그 해밍웨이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네. 그 조울증을 겪고 있는 환자들이 예술적인 방면에서는 큰 성과나 업적을 이루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네, 이 병이 독특한 예술적인 재능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해밍웨이뿐 아니라 괴테나 바이런, 버지니아 울프, 핸델, 슈만 같은 그런 위대한 예술가들이 모두 양극성 장애, 조울증이었습니다. 보통은 기분이 고조될 때 창조적인 능력이 더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의 경우에는 정상 상태에서 그린 별밤과 조증 상태에서 그린 별밤이 있는데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증 상태에서 그린 그림의 경우는 형태의 왜곡이 많고
기하학적인 문양이 늘어나는데요. 이게 지금 그런 네,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이 이게 조증 상태,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그린 거고요. 예술적으로는 훨씬 더 가치 있는 작품이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예술가와 관련이 많다 보니까 조울증을 일명 저주받은 창조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조울증을 가진 사람이 사회적인 매력이 더 높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쌍둥이 형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의사소통이나 부침성이나 긍정적인 성격이 더 좋았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지능이 더 높은 사람도 많아서 타인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조울증이 갖는 이런 장점을 생각해 본다면 이 병은 어쩌면 긍정성, 창의성의 극단에 있는 자연 선택의 결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대개 그렇듯이 극단적인 결과는 그 결말이 불행합니다. 이 병이 반드시 치료가 되어야 될 그런 이유고요. 이 병은 약물 치료로 좋은 효과 볼 수 있으니까 적절한 치료 잘 받아서 봄바람 적시 가볍게 넘기시기 바랍니다. 예. 자, 오늘은 양극성 장애 조울증에 대한 유익한 정보 들어봤습니다. 신동훈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